자연스러운 한국어 말하기 방법. 말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말하기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은 모국어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어를, 미국 사람은 미국어를,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어를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어를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자연스러운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말을 공부한다면 많은 오류에 빠질 거고 공부한 시간에 비해 효과는 적을 거고 아니면은 열심히 연습했는데 그렇게 쉬운 말하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쉽다라는 건 내가 한국어를 얘기하는 게 쉽다는 거지. 외국 사람이 한국어를 얘기하는 게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아주 어렵다고 봐야죠.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이 외국어 배우다. 외국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주 큰 힘이고 강력한 하나의 또 다른 도구를 갖게 되는 것이고 나의 영역이 아주 아주 넓어지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게도 되고, 뭐 상당히 매력적이고, 효과적인,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삶에 도움이 되는 능력 중 하나가 외국어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국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글쓰기와 말하기는 다릅니다. 글과 말의 차이에서 확실히 글과 말은 다르다. 글은 글이고 말은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고정화돼 있고 나중에 또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녹음이 되니까 내 말도 또 들을 수는 있는데 말과 글의 차이점에서 보면 글은 나중에 오류를 발견하기 쉽습니다. 말은 뭐 그냥 이해만 되면 되는 그런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글은 다르다. 지금 자연스러운 한국어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음,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목적이 나는 한국 말을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요. 이게 외국어를 배우는 첫 번째 목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잘 못하면서 뭐 글 읽기를 한다거나 또는 그 언어를 갖다 빨리 이해하고 뭐 독해도 되고 뭐 번역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말이 말을 잘 못해서 듣기도 잘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 이 상황을 원하는 외국어 학습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사소통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의사소통이 어렵다. 만약에 의사소통이 된다면 그것은 언어 능력이 있다는 거고 그 언어 능력을 갖췄다는 것은 상당한 어휘 실력, 문장 듣기 능력, 그다음에 그 문화 이해력, 생활 패턴 이해력, 복합적으로 다 그런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학습자는 그 언어를 공부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또는 그 언어를 습득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이미 기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습득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이미 기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연스러운 한국말을 하고 싶다. 자연스러운 한국말을 한다는 건 무의식적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왜 무의식적이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나의 경우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가족, 형제와의 어떤 구성원과의 어떤 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한다?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밥 먹었어? 오늘 뭐 할 거야? 나랑 오늘 뭐 우체국에 같이 가지 않을래? 등등등 여러 가지 어떤 표현이 일상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들과 만났을 때, 뭐 놀이를 할 때나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우리가 자연스러운 한국말에서 나타나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반복이라는 반복, 말의 반복. 왜 말이 반복되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일상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말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나의 일상, 잠을 잡니다. 일어나요. 뭐 커피라도 한 잔 마십니다.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활동하는 중에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뭐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이제 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간단한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잘 잤어? 음, 오늘 뭐 먹지? 아니면 밥 먹어. 그래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하루가 준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요리를 하고 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고 학교에 갈 사람은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갈 사람은 직장에 가고 등등등의 어떤 일상생활이 있습니다. 음,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천천히 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을 준비하면서 직장 동료와 준비하는 사람과 뭐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화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대화도 할 거고 일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계획, 함께 하는 일에서 이것 좀 옮겨줘라든지 아니면은 뭐 등등등의 어떤 일에, 일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아직 일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 과정이 하루 동안에 상당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아침, 오전, 점심, 오후, 저녁, 그다음에 이제 일상의 시간, 밤, 아, 그 다음에는 취침, 잠자는 시간. 이것이 또 하루가 반복이 됩니다. 하루가 반복이 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는 이상은 하루의 반복이 계속해서 1년 365일 동안 최소 300일간 정도는 아니면은 뭐 그 이상 이하일 수도 있지만 그 정도는 계속 똑같은 루틴이 반복이 된다. 그 똑같은 루틴이 반복이 되는 동안에 우리는 비슷한 말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 말들이 결국에는 자연스러운 표현이고, 우리가 그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아, 그 자연스러운 표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일상어를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나타나는 문제점. 예를 들자면, 아, 영상 또는 듣기 학습 자료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표현을 배우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체득하면
그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건가? 특정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자연스럽겠지만 일반인한테는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 드라마나 영화도 그렇고 뭐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것도 그렇고 인터뷰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상 자료, 예를 들어서 팟캐스트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말인가? 엄밀히 말하면 자연스러운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말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우리가 직장에서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내 표현, 내 의사를 정확하게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명확하게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말에서 노력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지 않은 어떤 그 말의 표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도 내가 여기서 음성 녹음으로 자연스러운 한국말 말하기를 어떻게 배울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가능하면 정확하게 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노력이 들어간 거고 최대한 말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결국 무슨 얘기냐면 드라마나 영화도 배우가 자기의 어떤 감정을 전달하거나 그 상황에 맞게 하기 위해서 표현을 하면서 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대사가 과연 우리가 일상적으로 반복을 해가면서 사용을 하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말은 너무나 무의식적이고, 그 말 자체는 사람마다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가족 중에서, 친구 중에서, 직장 동료 중에서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많게는 수십 년을, 적게는 몇 년간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적응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잘 하든 못하든, 발음이 좋든 나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알아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못 알아듣는다면, 그것 때문에 엄청난 트러블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모국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런 말들이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연스러운 한국말을 아, 배우려면 같이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귀를 기울이고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국에 와서 체험할 경우가 있다 그러면 시장에서 시작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말 많은 곳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언어학자가 미장원에서 앉아가지고 한국어를 많이 습득했다고 그러는데, 미장원에 가면, 한국 아줌마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말해요. 또, 술자리에 가면 한국 사람들 또 말을 많이 합니다. 등등등등.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외국에 있으면은 어떻게 또 말을 들을 기회가 있을까? 그런 기회는 인터뷰하는 내용이라든지, 갑작스럽게 인터뷰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일, 소시민의 생활을 다룬 자연스러운 그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그 빨리 언어를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시트콤 같은 경우도 재밌게 말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빨리 하고 그런 것도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연스러운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면 아, 좀 더 일상생활에 접근해서 그 말을 좀 해라. 그러면 그 일상생활에서 접근한 말에 특징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의 말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상생활에서 말은 반복이 된다고 했어요. 반복이 된다라는 건 그 말을 최대한 빨리 한다. 그다음에 최대한 간략하게 한다. 그래서 또박또박 아주 막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박또박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그 사람의 개인적 특성, 그 발음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편하고 아주 무의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툭툭 아니면은 뭐 그 사람이 뭐 톤이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허스키하면 허스키한 대로 그 사람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빨리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의 어떤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저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겠네. 못 알아듣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일상생활에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가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그러면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나도 그 안에 스며들어서 그 안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수백 번 들었으면 똑같은 말은 그래도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자연스러운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핵심은 그 표현을 또 듣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해야 된다. 반복해서 듣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이지 내가 그걸 한국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한국어를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외국어를 하는 동안에는 그 표현들은 또 듣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너무 애쓸 필요는 없다. 내가 한국어를 진짜 자연스럽게 듣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고, 뭐,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수백 번 듣듯이, 아니면은 뭐 수백 번 노래하듯이, 그처럼 말도 역시, 아, 나는 그 말을 계속 들을 거니까.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열린 자세로 그 한국어를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은 한국어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내용이 좀 제법 긴 것 같은데, 이거를 AI가 받아줄지를 모르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페이지, 7페이지에 가까운 내용을 과연 AI는 받아줄까요?
네, 아주 그냥 생각보다 오늘 주제는 아, 그 랭귀지 스너 언어 교환 동료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 같아서 번역을 좀 해서 활용을 좀 해야 되겠네요. 자연스러운 한국어 말하기 방법. 말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물론 여기서 누구나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모국어를 기준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인은 한국어를, 미국인은 영어를, 베트남인은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어를 배울 때는 자연스럽게 그 나라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공부하면 많은 오류에 빠질 수 있고 공부한 시간에 비해 효과가 적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열심히 연습했는데도 말하기가 그때만큼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기가 쉽다라는 것은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일 뿐 외국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외국어를 익히고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은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 능력을 넘어서서 자신의 영역을 넓히고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쓰기와 말하기는 다르다. 글과 말은 확연히 다릅니다. 글은 기록되고 수정할 수 있지만 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글은 오류를 발견하고 고칠 수 있지만 말은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잘하고 싶어요. 한국인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는 외국어를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일 겁니다. 단순히 글을 읽고 번역할 수 있는 능력만으로는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결국 말하기와 듣기가 원활해야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한국어란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말한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일상에서 가족, 친구들과 대화할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합니다. 밥 먹었어? 오늘 뭐 할 거야? 같은 말들은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입니다. 일상생활은 반복적입니다. 우리는 매일 잠을 자고 일어나고 밥을 먹고 출근하거나 학교에 갑니다. 이런 반복적인 과정 속에서 대화 역시 반복됩니다. 자연스러운 표현이란 이렇게 반복된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익히려면 이러한 반복적인 표현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말을 배우려면 일상적인 한국어를 배우지 않으면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나 영화의 대사는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하는 발표나 회의도 명확한 의사 전달을 위해 다듬어진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실제 일상 대화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익히려면 한국인들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듣고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 미용실, 식당 같은 곳에서 나눈 대화는 매우 현실적인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에 오지 않더라도 팟캐스트 자연스러운 대화를 담은 영상 등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일상 대화의 특징.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복이 많다. 일상적인 표현들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잘 잤어? 밥 먹었어? 같은 인사말은 매일 반복됩니다. 간결하다. 길고 정확한 문장이 아니라 짧고 간결한 문장이 많습니다. 빠르게 말한다. 일상 대화는 빠르고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정확한 발음보다는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특성이 반영된다. 사람마다 말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다양한 억양과 발음을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익히는 법. 반복해서 듣기. 한국어를 반복적으로 들으면 익숙해집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여러 번 듣는 것처럼 자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 속 표현에 집중하기. 일상에서 실제 사용하는 표현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양과 리듬 익히기. 단순히 단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의 억양과 리듬을 익혀야 합니다. 실제 대화 경험 쌓기. 한국어를 직접 사용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어 교환, 대화 모임 등을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말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심은 반복적으로 듣고 일상 속 표현을 익히며 직접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